자, 우리가 지금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뭘 배우고 있는 중인 거냐면, 우리는 경우의 수를 배우고 있는 거지.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떤 결과의 수는 그거의 가지수는 이런 개념이었지. 그걸 세본다. 물론 개념 중에는 뭐 직접 다 센다. 노가다로. 뭐 당연히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큰 틀로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야. 순열이다. 이건 큰 틀의 순열이고요. 큰 틀의 순열. 조합이 있다. 이런 건데 순열에도 종류가 있어. 종류.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뭐가 있냐면 그냥 순열. 근데 순열에 P 있었죠? P, 퍼뮤테이션. 그쵸? 그게 순열이었지. 고1 때 배웠던. 그쵸? 서로 다른 n명 중 알게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느낌이었던 거다. 근데 순열에는 그런 아이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책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순열 중에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어. 물론 얘는 파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저는 배울 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냥 큰 틀. 중복 순열은 순열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얘는 중복을 허용해. 순열인데. 그런 애도 배울 거란 얘기야. 또 뭐 배울 거냐면 이런 게 있어.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우리가 순열에서는 서로 다른 n개 중이었잖아? 근데 얘는 서로 같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n개가 다 다른 1, 2, 3, 4 이런 게 아니라 1, 1, 1, 2, 2, 3, 3, 3 이거 같이 같은 것이 있는데 걔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배울 거야.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이 네 번째 내용을 다룰 건데 원순열 다룰 겁니다. 원순열. 근데 고1 때 뭐 문제 나온 거에 보면 사실 원순열에 관련된 문제가 존재해요. 사실 문제에서 회전에도 같으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보조 멘트를 준 다음에 심한 문제에서 문제로 다루고 있는 문제 또 주어 있지 그냥. 근데 이거는 그냥 원순열 문제야. 원순열. 확률과 통계 과목에 그냥 소단원으로 주어진 건데 원순열이라는 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공식화 시켜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다 틀려요.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개념이야. 원순열. 그런 게 이번에 또 쭉 배우겠죠. 조합에도 종류가 있는데 조합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이미 알고 있는 조합. 컨비네이션 말하는 거죠. C 이렇게 썼었고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 알게를 택하기만 했었지. 택하기만 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얘도 뭐가 있냐면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어. 네, 수능 출제 빈도 엄청 높아요. 여기까지가 우선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배워야 될 큰 틀의 아이들을 이런 걸 다루기 시작하겠다. 그 중에 지금 첫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순열 약간 복습. 고1 거. 조합 복습. 그 다음에 오늘 원순열 나가겠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순열에 대한 설명이 엄청 길 거야. 엄청 길 거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개념은 이거니까 문제 풀어 이게 아니라 설명하면서 문제풀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할 거야.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수업을 놓쳐버리면 혼자 뭐 책 보면 되지. 책 보면 몰라. 왜 모르냐면 내가 푸는 풀이하고 책에 있는 풀이가 달라 그냥. 그냥 다를 거야. 그걸 다를 건데 내가 막 이 설명에서 이 풀이 저 풀이 다 보여주자. 결국엔 나는 이 풀이로 풀 거다라고 알려주는 그 풀이로만 풀어줄 거거든. 그래서 책 보면 답도 있고 해설도 있고 하는데 그거 보면 안 돼. 안 돼. 그걸로 못 푼다니까 니네. 그건 기본 문제까지 풀리는 거야. 기본 문제, 아주 기초 문제들, 누구나 푸는 문제들. 근데 그런 해설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간단한 내용부터 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뭐 책에 있는 순서랑 그대로 설명해 줄 거예요.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이게 니네 이거 기본적인 뉘앙스라든지 니네가 이걸 느껴지는 바가 되게 분명해야지 문제가 접근하기 쉬워. 자, 합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야.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 있지 않았냐? 또는? 근데 이 또는이랑 연결된 것 중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n번이고 B 사건의 경우의 수가 n번이라면 두 개를 합한 경우의 수만큼 일어나겠다.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A 사건과 B 사건이 전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럴 땐 두 개를 더했었지.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이런 거야. 니네 집합 배우잖아. 집합에서 이런 거 배워. N, A, 합집합 B. 이게 뭐야? A 집합이어도 되고요. B 집합의 원소여도 되고요. 두 개 같이 있는 애도 되고요. 그거의 원소는 도대체 몇 개야? 라고 읽는 거잖아. 이거를 경우의 수 확률에서도 똑같이 읽을 건데 어떻게 읽으냐면 이거를 집합 표시로 되어 있는 얘를 A 사건, 얘를 B 사건에 이거 합집합이지. 얘를 합사건이라고 부르거든. 합사건. 좀만 익숙해져봐. 그냥 합사건. 근데 얘를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이라고 읽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N을 원래 집합에서 뭐라고 읽었었어? 원소의 개수는이라고 읽었었잖아. 원소의 개수는. 그치? 근데 여기서는 경우의 수에서는 얘를 경우의 수는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NA는 뭐냐면 그럼 A 사건의 경우의 수는이야. MB는 B 사건의 경우의 수야. 그럼 니네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게 돼? 고1 때 배웠던 거. 이 집합에서 똑같아. 완전 똑같아.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뭔 얘기냐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 NA 더하기 MB 빼기 뭐 빼냐? 교집합 빼지. 그치? NA 교비 이거 빼면 당연히 NA 합집합 B가 나왔던 거잖아. 그치? 이게 A 또는 B잖아. A 또는 B의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하고 B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제외해봐. 이런 말이야. 두 번 세지 마. 이런 말이거든. 그치? 근데 여기 위에 있는 합의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이 부분이 합의 법칙은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가 두 사건이 교집합한 게 공집합이라는 얘기야. 겹치지 않아. 동시에 없어. 겹치는 게 없어. 이 말이야.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 부분이 얼마인 특수한 경우가 이 합의 법칙인 거야. 0인 특수한 경우가 이 합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야. 즉, 이 식이 더 큰 의미지. 여기는 합의 법칙이라고 돼 있는 얘를 덧셈 정리라고 불리는 얘가.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아, 더할 건데 언제 그냥 더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겹치지 않으면 더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 숫자 카드가 있어. 그래서 한 장을 뽑을 거야. 한 장.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얘가 한 장을 뽑았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얘가 그러면 그럼 그냥 이렇게 묻는 거야. 야, 2의 배수를 내가 A 사건이라 보고 3의 배수를 B 사건이라 본다면 이 질문은 나한테 A 사건과 B 사건을 합집합한 얘의 경우의 수는 이 질문이라고. 그럼 NA가 얼마겠어? 2의 배수 1에서 10까지니까 당연히 5가지인 거야 이거. 그치? 자, 3의 배수 몇 가지인 거야? 3개인 거지. 그치? 근데 2의 배수와 3의 배수는 1에서 10까지 중에 겹쳐?
겹치지, 유괴배수에서. 그럼 한 개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 이게. 그치? 그럼 얘는 그냥 합의 법칙이야. 이거 합의 법칙은 아닌 거라고.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냥,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더한다인데, 그냥 합집합처럼 생각하면 돼. 동시에 일어난 부분이 일부 있어도 상관없다. 라는 느낌이 합의 법칙이었던 거야. 됐죠? 오케이. 뭐 여기서 더 예를 들 수 있지만, 뭐, 요 정도. 뭐, 그냥 요 정도에서 멈춥시다. 뭐, 다 배웠던 거니까. 두 번째로 뭐 해볼 거냐면, 요쪽에다 씁시다. 합의 법칙에 썼으면 무슨 법칙도 있었어? 고배 법칙이 있었죠? 고배 법칙. 고배 법칙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고배 법칙은 언제 쓰냐면, A 사건과 B 사건이 있는데, A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B 사건이 일어나거나, A,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럴 때 수학에서는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 이건 수학이라서.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얘기야.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뭐 분필 3종류의 색깔이 있고 지우개가 뭐 2종류가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3개, 2개가 있는데 분필에서 하나 종류를 선택하고 지우개에서 하나의 종류를 선택한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근데 얘는 분필 색깔이 다르니까 3개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분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일 거고, 지우개도 얘는 지금 똑같지만 다르다고 생각해 볼게. 이건 빨강, 얘는 노랑이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지우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개겠어? 2가지 종류겠지. 그럼 내가 빨간색을 선택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지우개를 선택하러 갔더니 1번 지우개일 수도 있고 2번 지우개일 수도 있어. 그러면 빨간색에 대해서 몇 개 생겨? 2개가 생기지. 자, 내가 분필을 노란색을 선택했어. 그래도 얘 몇 개 생겨? 그대로 2개 생기는 거야. 흰색을 선택해도 그대로 2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분필을 선택하는 이 각각에 대해서 지우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다 몇 개로 동일해? 2개로 동일하지. 그치? 그때, 즉 A 사건의 그 각각에 대해서 B 사건의 결과의 수가 동일할 때 고배 법칙을 쓴다. 얘를 그리고 또는 순차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면 고배 법칙을 쓴다가 아니라고. 얘가 뭐냐면 그 각각에 대해 같은 횟수가 일어날 때만 고배 법칙 쓰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 3개가 있는데 흰색과 빨간색일 때는 다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얘는 2개인 거지. 근데 노란색일 때는 무조건 1번 지우개를 선택해야 된대.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같은 횟수야? 아니지. 그러니까 고배 법칙 쓸 수 없는 거야. 그런 특이 조건이 붙으면 고배 법칙 쓸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가? 그런 얘기가 고배 법칙에서 나오던 얘기죠. 즉 얘는 그 각각에 대해서 같은 횟수가 일어날 때에만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만약에 M이고요. B 사건의 경우의 수가 N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곱한다. 이게 수영도를 그려서 순서상을 직접 센다와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얘는 직접 센다. 직접 다 센다. 근데 얘네 수영도가 뭔지 아니? 수영도? 이게 가지 숫자고요. 가지수, 나뭇가지, 가지수. 모양 형자, 그림도 자죠. 그래서 가지 그림 모양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예를 들면 여기 흰색 분필일 때, 노란색 분필일 때, 그걸 선택했을 때, 빨강 분필일 때 그 각각에 대해서 가지를 이렇게 다 쳐지는 거지. 이렇게 1번, 2번 선택. 노랑도 1번, 2번 이런 식으로. 빨강도 1번, 2번 이렇게 였죠. 그래서 얘가 그 각각이 같은 횟수 일어나기 때문에 A 사건의 결과의 수 3개, B 사건의 결과 2개, 그래서 6가지다. 이렇게 세는 거였지. 그치? 수영도는 언제 많이 그려? 조건이 특이해서 우리가 직접 셀 수 없을 때, 그때 수영도를 그리면 되게 손쉽게 개수를 셀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였죠. 자, 그리고 혹시 보다가 니네 화면 잘리면 알려줘야 된다?
화면 잘리면. 자, 그래서 요 내용에서 가장 특징적인 수영도 그리는 문제 중에 가장 특이한 문제 하나만 가져왔다가 이건 고1 때 했던 건데 그래도 한번 떠올려 보라고 대표 유형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이런 게 있죠. A1, A2, A3, A4. 자, A1부터 A4까지 4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4명의 학생. 근데 얘네들은 다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1번 아이는 1번이라고 써져 있는 신발 주머니를 갖고 있고요. 얘는 2번이라고 써져 있는 신발 주머니, 얘는 3번이라고 써져 있는 신발 주머니, 얘는 4번이라고 써져 있는 신발 주머니가 자기 거야. 근데 얘네가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하려고 신발 주머니 다 스탠드에 넣었어. 축구를 막 해. 그리고 얘네들 좀 멍청해가지고 눈을 감고 아무 신발 주머니 갖고 집에 가. 멍청이라서. 지 거 뭔지 몰라. 그랬더니 지가 자기 거를 아무도 안 가져간 경우에 있어. 지가 지 걸 안 가져갔어. 멍청해서. 모두 다. 그거를 보통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A이가 아니야. 모든 학생이. A1은 1이 아니고 A2는 2가 아니고 A3는 3이 아니고 지가 지 걸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자,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직접 세는 수영도 문제죠. 그렇죠? 그럼 얘 이런 거였죠. 자, A1, A2, A3, A4라는 애가 각자 자기 신발 주머니를 가져갈 건데 A1은 누구를 안 가져갔을까 그러면? 1을 안 가져갔겠지. 그럼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야? 2번이거나 3번이거나 4번이었겠지. 거기서 근데 매번 이거를 가지쳐주지 않으면 2, 1, 뭐 이거 계속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여기 한 번만 쓰면 돼. 얘가 2로 시작돼가지고 가지를 쳐나가는 거니까. 그치? 특이 조건. 직접 써야 되는 문제 엄청 많습니다. 니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순열 그리고 조합들을 다 배우고 나서도 결국에 진짜 어려운 문제에서는 직접 쓸 수밖에 없어. 왜 단순하게 곱하고 몇 곱하기 몇 곱하기를 몇으로 나누고 더하고 뭐 나누고 곱하고 뭐 이런 걸로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짜 특이 조건들은 직접 세는 문제들이 엄청 많다. 케이스를 나눠서 하는 게. 그게 고1 때 배웠던 순열 조합에서도 직접 센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지나가도 새로운 개념들을 열심히 배워도 그 안에는 순간순간 직접 세는 케이스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는 2면 여기 어디 갈까? 이제 2는 사용됐어. 뭐 남았어? 1, 3, 4 남았지? 자, 1, 3, 4가 다 가능하다. 그럼 맨 위에 거 봐봐. 1, 2 사용했어. 3, 4 남았지? 근데 여기 뭐겠어, 그러면? 무조건 4고요. 여기 무조건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3, 4가 될 수 없잖아. 왜? 3이 들어가면 세 번째 3이 들어가면 안 됐으니까. 그쵸? 두 번째 리모컨이 어디 갔지? 난방을 끄고 싶은데. 있다. 자, 2, 3 썼어요. 1, 4 남았죠? 그럼 무조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1이겠죠? 맨 마지막에 4가 갈 수 없으니까. 2, 4 썼습니다. 1, 3 남았죠? 그럼 무조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인 거죠. 그쵸? 됐어? 그거 같이 3과 4에도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얘가 총 몇 개 나왔던 거야? 9가지 나왔었죠? 기억나요, 이거? 요런 거였다. 이거 말고도 5개짜리도 있기는 하죠. 5개짜리 잘 안 나오죠? 너무 빡셔서 그리는 게. 그런 게 있었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하위 법칙, 고유 법칙 쪽 잠깐 설명해 봤어요. 자, 이제 다 지우고요. 이제 순열 조합 잠깐 기억 좀 떠올려 봅시다. 순열과 조합. 오케이. 순열. (2번까지) 했으니까 3번 쓰면 되겠다. 자, 순열입니다. 오케이.
순열은 이런 게 순열이었죠. 단순하게 n permutation r이라는 게 순열이었을 거야. 거기다 다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n permutation r이라는 상황은 언제 썼었니? 언제? 가운데니까 여기쯤 하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게 대상인 거죠. 서로 다른 n개. 이 중에 중요한 말은 이 멘트예요. 니네 구분할 때 서로 다른 거야. n개가 다 구분이 간다는 얘기야. 근데 니네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확률 통계에서 대상이 구분이 가냐 안 가냐를 꼭 기억해야 돼. 뭔 얘기냐면 멘트로서 구분이 가냐 안 가냐를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야. 어느 때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는 꼭 줘. 왜냐면 누가 봐도 그 문제가 똑같이 해석돼야 되는데 논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봐봐. 자, 여기 노란 분필 3개가 있어요. 노란 분필 3개. 내가 이 노란 분필 3개 중 1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몇 개일까요? 3개일까요? 1개일까요? 1개예요. 얘를 선택해도 노란색 분필, 얘를 선택해도 노란색 분필, 얘를 선택해도 노란색 분필이야. 그럼 니네 이 노란색 분필이 사실 구분이 안 가지 않냐? 근데 사실 간다? 얘 보면 여기는 조금 찍혀 있어. 얘는 안 찍혀 있고. 그럼 얘랑 다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심심하니까 여기에다 조금 손톱 자국을 하나 내놔봐. 그럼 얘는 1번 분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2라고 내가 손톱으로 썼어. 여기 3번에 썼어. 그럼 다 구분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억지고. 수학에서는 얘는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무생물이지. 색깔도 같지. 무생물의 경우에는 특별히 구분이 간다는 멘트가 있지 않는 이상 구분이 안 간다고 봐. 무생물. 근데 또 무생물은 구분이 안 간다고 그래놨더니 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야, 흰색 분필이다? 노란색 분필이다? 분필이니까 구분이 안 가냐? 생맹도 아니고 색깔 보이잖아. 누가 봐도 다르잖아. 구분이 가는 거라고 이게.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 무생물은 구분이 안 간다가 기본 전제야. 멘트가 없으면.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데 구분이 안 간다면 진짜 미친놈이야. 크기가 작은 주사위, 크기가 큰 주사위가 있는데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걔도 미친놈이라고. 그렇지? 구분이 가잖아. 상식적으로. 또 수학에서는 생물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간다라고 봐. 생물. 그러니까 여기에 호랑이가 하나 있어. 사자가 하나 있어. 사자. 여기 사자 하나 있어. 사자. 둘 다 사자야. 선생님 아들이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 자, 이 사자와 이 사자는 구분이 갈까? 겁나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사자 비슷한 등치에 있는 둘 다 한 2살짜리, 2살이면 다 크니까 2살짜리 사자 2개가 있어. 그럼 구분이 가냐? 니네 얘가 이름이 뭐 라이언이고 얘가 라이거야. 그럼 2개가 구분이 갈 것 같아? 넌 라이언이구나. 야, 넌 라이거야. 뭐 이렇게 알 수 있어? 모르잖아. 우리가 사육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근데 구분이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뭐 아린이하고 경연이하고 도연이하고 종훈이하고 리아하고 세연이하고 예원이하고 정민이가 막 있는데, 야, 그러면 여학생들은 다 고2 여학생이니까 얘 다 똑같은 거잖아. 다 어차피 고2 여학생. 어차피 얼굴이 다르게 생겼고 다 구분이 가는 거잖아. 그게 생물은 구분이 간다라는 대전제야. 그쵸? 호랑이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구분이 가는 거예요. 원숭이 100마리 다 구분 가는 거예요. 물론 나는 구분 못하겠지만. 그게 기본적인 대전제예요. 그쵸? 그게 서로 다르다라는 개념이야. 서로 다르다. 구분이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됐죠? 자, 서로 다른 n개 중 얘는 몇 개를 뭘 하냐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이게 순열을 왜 복습해 주냐면 고1 때 순열 배운 거 맞아. 나도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지 나도.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야. 순열은 서로 달라야 돼. 그럼 서로 다른 게 얘라면 서로 같은 것도 있다는 거 아니야? 서로 같아서 구분이 안 가는 N개 중에 알게리테카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 포인트에게. 두 번째,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1번에 뽑았어. 또 1번에 또 못 뽑아. 1번은 사라진 거야. 1년 나열하는데 1번을 뽑아서 이미 나열을 했어. 근데 또 1번이 없잖아. 할 수 없잖아. 그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게 순열이라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야. 중복을 허용한 애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중복 순열이야. 그치? 그런 거야. 아직 안 배웠어? 그래서 얘는 왜 중복 허용하지 않는 애냐. 그래, 너는 중복 허용하지 않았구나. 세 번째. 몇 개를 택했냐면 알개를 택하여. 네 번째. 일렬 배열. 줄 세우기 일렬 배열이.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M 퍼미테이션 R이라고 한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여 걔를 쭉 일렬로 나열했어. 걔가 순열이구나. 그걸 M 퍼미테이션 R, MPR이라고 쓰고요. 됐죠? 그럼 얘는 계산식상으로 어떻게 계산했었니? 계산식상으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맨 마지막 i가 누구였어요? N-R 플러스 1이었죠? 기억나요? 이게 몇 개여야 되는 거니까 N개 중 알개를 택하여 알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여야 돼? 알개여야 되지. 맞죠? 첫 번째 자리에 N명 중 하나 들어가면 돼요. 두 번째 자리에는 그 한 명을 제외한 N-1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요.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근데 이 맨 마지막이 왜 N-1이야? 이걸 넘버상으로 1번 넘버, 두 번째 I, 세 번째 I. 그럼 얘가 R번째 I겠지. 그치? 그럼 얘가 직관적으로 두 번째 I면 이거보다 1 작은 수를 빼는 거고요. 얘보다 1 작은 수를 뺀 게 그 개수잖아. 그럼 얘에서는 뭐 해야 돼? 얘보다 1 작은 수인 R-1을 N에서 뺀 거야. 이렇게. 그래서 M-R 뿌리 1이죠. 분배돼서. 그치? 이게 마지막 거가 된 거였잖아. 그쵸? 물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죠. 이 이후에는 이걸 별로 쓸 일이 별로 없기는 해.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꿔 쓰는 방법이 있었니? 팩토리얼식으로 바꿔 쓰는 방법이 있었지? 근데 그 정의에 이런 게 있었어. 근데 M 퍼미테이션 N을 뭐라고 불렀어, 이거를? M 퍼미테이션 N. 서로 다른 N개 중 N개를 택하여 다 일렬로 다 내라는 거잖아. M 팩토리얼이었지. M 팩토리얼. N 계승이라고 불리는 거. 그쵸? 얘가 뭐였어요? N, M-1, 점점점, 2 곱하기 1까지 다 곱하는 거였고요. 얘를 기호로서 보면 M 팩토리얼, 느낌표 붙이는 거 있었죠? 그쵸? M 팩토리얼이라고 있고 N 계승이라고 했던 게 있었다. 기억나요, 이것도요? 그쵸? N 계승. 또 니네 기억해야 될 만한 게 뭐 있었어? M 퍼미테이션 제로는 얼마입니까? 1이죠. 이건 정의한 거예요, 정의. N개 중 아무것도 안 택하는 것도 일렬로 배열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1이라고 본다. 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얘를 팩토리얼식으로 바꿨을 때 그 식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건데 사실 그걸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외워. 하나도 안 택한 것도 한 개라고 보는구나. 뭐 이런 얘기야. 그쵸? 계승하고. 이런 건 당연히 외워야 되고. 당연히 이런 것도 있었죠. 세 번째,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도 얼마야? 똑같이 1이야. 아무 짓도 안 했지만. 그쵸? 됐죠?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식으로 바꿨으면 이거였죠. 앞에 거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눈다?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 로도 바꿨을 수가 있었다. 자, 순열. 나한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 사용하지 않아요. 결국에 아예 안 써. 순열은 사용할 일이 없을 거야. 왜냐면 다 얘를
조합을 이용한 순열을 하게 돼 있어. 조합을 이용한 순열. 뭐냐면 n개가 있는데 그냥 걔를 쭉 나열하는 순열을 하지 않고 n명이 있는데 얘를 택해서 뽑아놓은 거를 다시 일렬 배열하는 컨비네이션을 거쳐가는 순열을 하지. 야 그냥 쭉 나열해봐. 이런 문제는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순열은 개념화 시키기 위한 처음에 순열이라는 걸 배운 것 뿐이지 순열을 너희가 써서 순열 문제를 풀겠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란 얘기야. 그쵸? 오케이. 요 정도 있었고요. 자, 그럼 순열했으니까 이번엔 4번 갑시다. 4번. 조합 한번 봐볼까요? 조합. 자, 조합이 컨비네이션이었죠. 컨비네이션. 기호로 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N 컨비네이션 R. 요런 거. 자, 얘도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그대로 또 쓰지 말고 이쪽을 바로 쓰겠습니다. 조합의 상황은요. 요렇게까지예요. 요 상황이 뭐다? 조합이다. 이거야.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상황까지가 우리가 조합이었죠. 택하기만 하는 거야. 그치? 순서에 관련 없지. 배열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조합의 상황인데 그래서 조합이 이런 거였지 않았냐? 조합은 M 퍼미테이션 R이라는 애를 누구로 나눴었어 이거? R팩으로 나눴었죠? R개를 순서를 바꿔놔도 구분이 안 가니까 이거 R팩으로 나눈 것을 N 컨비네이션 R이었는데 얘를 M 퍼미테이션 R식으로 바꿔 써볼게. 이렇게 M 퍼미테이션 R식으로 바꾸면은 얘만 남기고 양변에 R 팩토리얼을 곱한 거지.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 N 컨비네이션 R에다가 뭘 곱한다? R 팩토리얼을 곱하는 게 퍼미테이션인 거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컨비네이션이 여기까지인 거야. R개 택한 것까지인 거야. 근데 퍼미테이션 1렬 배열했어야 되잖아. 그래서 R개를 1렬 배열한 게 당연히 퍼미테이션인 거야. 이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얘와 얘의 차이는 1렬 배열했냐 안 했냐. 그래서 순열 상황을 만들지 않고요. 다 선택 후 배열한다라는 상황을 만들어. 그게 분할 분배에서 사용됐던 거야. 이건 고1 때 배웠던 거야. 분할 분배 뭔지 기억나? 막 묶음을 만든 다음에 막 어디다 이렇게 펼쳐주기도 하고 막 그런 기타 등등. 이건 기본적인 큰 틀의 사고를 만드는 과정이야 지금.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 거야. 순열 조합들.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 식을 팩토리얼 식으로 바꿔보면 이 퍼미테이션 있잖아. 퍼미테이션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아까 있잖아. 앞에 거 팩토리얼을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럼 이 M 퍼미테이션 R이라는 거를 이렇게 바꿔야죠. 앞에 거 팩토리얼을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가 이 퍼미테이션을 돌린 건데 이렇게 요 앞에 R 팩토리얼은 아직 안 바꾼 거잖아. 그거 그냥 어디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은 앞에 거 팩토리얼을 뒤에 거 팩토리얼과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것을 암기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거는 형태를 외우시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과 N R 팩토리얼로 나눈다가 아니라 그냥 형태야. 앞에 거 팩토리얼을 뒤에 거 팩토리얼과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눈다. 여기에 뭐가 써있든지 간에 그런 내용이었죠. 컨비네이션에서. 그쵸? 컨비네이션에서 또 기억해야 됐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저기 있는 것처럼 컨비네이션에 나왔던 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지 않냐? 똑같이 N 컨비네이션 제로 얼마야? 1이죠 얘도? 0개를 택하는 것도 1개로 본다. 이건 정의야 그냥. 이 팩토리얼식의 오류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정의인 것 뿐이야. 눈을 말하지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원래는 여기다가 이 식이 성립할 때는 0보다 R이 크고 뭐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 이 때문에 요게 되고 이거는 0일 때도 된다. 뭐 이런 뒤에 부수적인 설명 붙여야 되는데 사실 필요 없어. 필요는 없고 그거를 만족하게 이 팩토리얼식을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을 만들어낸 것뿐이야. 정의해서 수학자들이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책에서는 그 범위에 대한 설명이 다 붙어.
근데 적어도 이런 것 좀 알아야지. 얘네 n개가 있는데 여기 5개가 있는데 7개 뽑을 수 있어? 그런 건 안 되지. 적어도 얘가 큰 수는 안 되겠지. 뭐 그 정도는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가는데 얘를 막 일일이 다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 정도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거 있었죠. n 컨비네이션. 뭐 아까 n은 얼마였어? 이것도 1개죠. n개 있는데 n개 다 뽑았어. 1개. 그렇죠? 또 뭐 있을까? 이거 있구나. n 컨비네이션은 누구랑 같아요? n 컨비네이션. n-r. 오케이. 그거죠? 바꿔 쓸 수 있지. 이건 편의성에 대한 공식이었죠. 7개 중에 6개를 뽑는다고 하면 7, 6, 5, 4, 3, 1 그거 한 거를 6팩토리얼로 나누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걔를 간단하게 뭐 7 컨비네이션 6을 7 컨비네이션 1로 바꿔 써도 된다. 뭐 이런 거였지. 그런 거였다. 그거 바꿔 쓴다. 세 번째. 요거 좀 중요합니다. 까먹고 있었던 사람은 이거 떠올려 놔야 돼요.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애는 2개로 찢을 수가 있었는데 2개로 찢는 거 기억하는 사람? n-마일 컨비네이션 r-마일 더하기 n-마일 컨비네이션 r. 그거 뭔지 알아요, 이거? 그쵸? 얘가 이런 거였죠. 우선 얘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얘는 이항 정리에서 엄청 많이 사용됩니다. 요쪽 파트 아니고 요 다음 파트 정도 돼서 나와요. 그래서 얘가 엄청 사용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를 앞에 것이 같고요. 이거 똑같지. n-n 똑같지. 뒤에 거는 1 차이 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1 차이 나. 그럼 앞에 거를 몇 증가시키냐면 1 증가시키고요. 뒤에 거는 큰 게 오는 거야. 큰 거. 뒤에 거 큰 거. 이 연산이 성립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컨비네이션 할 때 설명하는데 이거는 뭐 특정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이건 특정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래가지고 2개를 더하면 1이 들어간 경우, 안 들어간 경우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 뭐 이런 설명이야. 의미상 설명하면. 그거 지금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얘 팩토리얼로 돌려보면 얘랑 실제 같은 거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쓰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거기까지가 조합 설명이었습니다. 조합 설명. 됐죠? 이제 문제풀이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고요.